최근 한일가왕 전투를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는 강문경 선수가 있습니다. 현역가왕2 경연 당시 강문경 선수는 시청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락 위기를 자주 겪었으며 한일가왕전에서도 예상 밖의 패배를 겪어 팬들의 큰 불만을 샀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강문경 선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거나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2025년 예정된 한일가왕전 서울 콘서트에 출연진 라인업에서 강문경 선수의 이름이 빠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11월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되는 콘서트의 모든 회차, 라인업 어디에도 강문경 선수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서진, 진혜성, 에녹, 김준수, 타쿠야, 준희, 슈, 신승태, 마사야 등 다른 출연자들의 이름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팬들은 이에 대해 강문경 선수가 사실상 강제 퇴출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그 배경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톱10쇼 시즌2는 한국 톱7 박서진, 진혜성, 에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가 그대로 나오지만 강문경은 빠져 있습니다. 대신 2025 한일가왕전 3회에 특급 게스트로 나온 황민호가 고정으로 선발됐습니다. 강문경이 빠진 데 대해 어떤 언급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팬은 이번 2025 한일가왕전에서 빼어난 무대에도 3전 전패한 데 대한 충격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강문경 선수와 관련된 과거 논란들을 되짚어보면 이러한 의혹이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현역가왕2 방영 당시 강문경 선수는 최우진 선수의 첫 무대에 대해 가사가 안 들린다고 혹평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론 강문경 선수 측은 친한 형의 마음으로 말한 것이라며 예선 이후 경연들이 워낙 치열하니까 자극을 주고 싶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는 시청자들에게는 무례하게 비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더 큰 논란은 1대1 경연 도중 발생한 강문경 선수의 마이크 사고였습니다. 현역가왕2 7회 한국 싸움에서 송민준 선수와 대결하던 강문경 선수의 마이크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오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순간 대기석에서 지켜보던 가수들은 가사 틀린 거 아니지? 마이크 안 나온 거야? 라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니어를 착용하고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은 마이크가 끊어질 경우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강문경 선수는 거의 입모양만 냈지만 표정만은 마이크가 꺼진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노련한 프로 가수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동시에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고 불공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강문경 선수는 이 사고로 인해 송민준 선수와의 한국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문제는 경연 당시 강문경 선수가 한 소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이유가 정말 마이크 불량이었는지에 대해 제작사나 방송사의 명확한 해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강문경 선수의 해당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마이크 사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방해 또는 조작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현역가왕2 시청자 게시판의 듀엣 때 마이크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영상 보고 또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난주에도 악의적으로 강문경의 인성이 안 좋은 것처럼 편집하더니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강문경 선수는 현역가왕2 6회에서 3인 무대를 준비하면서 같은 조 후배 최우진 선수와 대립각을 세운 바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부르자는 최우진 선수에게 강문경 선수는 박자를 맞춰야 한다고 맞서다 결국 욱해서 연습실을 나가버리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후 강문경 선수는 화면에서 화내서 미안하다. 내가 참았어야 하는데라고 최우진 선수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팬들은 누구나 연습하며 뜻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강문경 선수가 화내는 장면을 너무 부각한 악마의 편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강문경 선수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편집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악마의 편집 의혹은 이번 회차처럼 출전 가수의 돌발, 행동이 화면에 잡힌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표출된 화면은 전에도 있었지만
강문경 선수의 경우 유독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보여 척자는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3일 차인 9일 현역 가왕2 관련 유튜브 영상 중에는 이번 소동을 다룬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강문경 선수의 인성이 형편없다는 반응이 나왔고, 일부는 특히 고압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화면을 보고 난 뒤부터 최우진 선수를 응원하는 팬도 여러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면에서 강문경 선수의 인성 이야기가 왜 나오냐는 시청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무대 연습을 하다 선배로서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태도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오히려 제작진이 강문경 선수를 깎아내리기 위해 교묘하게 편집했다는 비판이 더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한 시청자는 내가 볼 땐 별 상황도 아니다. 강문경 선수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욱한 뒤에 사과까지 했는데 성질낸 것이 지나치게 강조된 악마의 편집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제작진의 편집 의도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현역 가왕은 이전 시즌부터 출전 가수 홀대나 악마의 편집, 심사위원, 편파 판정 등 다양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습니다. 이미 이번 시즌에서도 김중현 선수의 중요한 무대 영상을 재방송, VOD에서 누락하고 유튜브 게재를 한참 지연한 전력이 있어 편집을 탓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시청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강문경 선수의 한일 톱10 쇼트 출연 제외 역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2025 한일 가왕전 콘서트뿐만 아니라 한일 톱10 쇼트에서도 강문경 선수의 이름이 빠진 것은 단순한 스케줄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에서 보여준 강문경 선수에 대한 홀대 또는 배제 의혹과 맞물려 그가 제작진에게 찍혔다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팬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작진은 강문경 선수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일까요? 강문경 선수는 이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진정한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팬덤 역시 견고합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하며 이는 한일가왕전의 품격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제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흥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무언가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강문경 선수가 제작진의 각본에 순응하지 않았거나 혹은 특정 참가자를 밀어주려는 기획 의도에 방해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내부 정치나 기획된 서사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만약 강문경 선수가 이러한 흐름에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다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시청자 기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한일 가왕전2에서 한국팀의 대표로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3전 전패라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기록했던 것에 대한 여파가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강문경 씨의 불참이 단순한 개인 사정을 넘어선 보다 복잡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강문경 씨의 소속사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의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강문경 씨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만약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얼마든지 재계약이나 새로운 계약 협상을 통해 콘서트나 한일 톱10 쇼트와 같은 주요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기회를 모두 포기한 것은 단순한 계약 만료 이상이 보다 심층적인 이유가 존재할 것이라는 강력한 추측을 낳게 합니다. 즉,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은 특별한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강문경 씨의 하차 이유로 그의 바쁜 개인 스케줄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른 출연자들과 비교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역 가왕2 탑7에 속했던 다른 6명의 가수들 역시 강문경 씨 못지않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며 각종 방송과 행사,
콘서트 등에서 수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인기 가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수들은 자신의 바쁜 스케줄을 유연하게 조정해가며 2025 한일가왕전 콘서트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한일 톱10 쇼트에도 변함없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강문경 씨만이 유독 개인 스케줄이 너무 바빠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스케줄이 이유라면 다른 가수들처럼 충분히 조정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최소 씨도 강문경 씨처럼 주요 무대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씨는 2025 한일가왕전 콘서트 중 현재까지는 서울 콘서트에만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콘서트 티켓 예매처에 공개된 공식 공연 포스터에 최소 씨의 사진은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강문경 씨는 해당 포스터에서 사진 자체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최소 씨는 강문경 씨와는 달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일 톱10 쇼트에는 예정대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최소 씨의 현재 상황은 강문경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으며 강문경 씨의 불참이 단순히 스케줄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심각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전반의 논란 속에서 박서진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한일가왕전2 방영을 앞두고 박서진 선수의 과거, 갑질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프로그램 흥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민사소송은 박서진 선수의 승소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박서진 선수는 MBN 트로트 경연 현역가왕2에서 최종 우승하며 한일가왕전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특정 출연자를 밀어내기 위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박서진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박서진 선수와 강문경 선수의 관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두 사람 모두 현역가왕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고 한일가왕전에 출연하며 한국 트로트의 자존심을 걸고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박서진 선수에게도 밀어내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강문경 선수의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프로그램 내부에서 특정 참가자들의 위치를 조절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혹들은 결국 승패 조작이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마이크 사고, 악마의 편집, 그리고 콘서트 및 후속 프로그램 출연, 배제 등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이 투표하고 응원하는 가수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한일가왕전2 프로그램 자체의 존재의 의미를 흔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논란 속에서도 박서진, 진혜성, 강문경을 비롯한 한국 탑7은 정통 트로트의 자존심을 지키며 혼신의 무대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연진들의 노력과 재능이 프로그램의 불공정성으로 인해 빛을 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그들의 무대가 온전히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일가왕전2가 더욱 성숙하고 투명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강문경 선수를 비롯한 모든 출연진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K-트로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다음으로 린 씨의 한일 톱10쇼 시즌2 MC 발탁과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린 씨는 최근 MBN 한일 톱10쇼 시즌2의 MC를 맡게 되면서 데뷔 25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쇼의 단독 MC에 도전하게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린 씨는 MC 발탁 소감으로 올해로 음악을 시작한 지 벌써 25년 차가 됐는데 매 순간 음악은 저를 설레게 합니다. 발라드, R&B부터 트로트까지 제가 사랑하는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며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의 명곡을 시청자들에게 들려드리는 방송인 만큼 가수로 참여할 때도 늘 매 무대를 소중하게 준비했는데요. 앞으로는 MC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멋진 무대를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밝히며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포부에도 불구하고 린 씨를 향한 시청자들의 비판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한일 가왕전투에서의 린 씨의 심사 태도에 대한 불공정성 지적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린 씨가 일본 가수들에게 유독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거나 한국 가수들에게는 다소박한 점수를 주는 등 편파적인 심사를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편파성 논란은 그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고, 급기야 일부 시청자들은 린 씨의 프로그램 하차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연예인 판정단 대신 음악 전문 작곡가나 평론가와 같은 전문가를 섭외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현역가왕 탑7에 속한 가수들 중 린 씨만이 유일하게 연예인 판정단으로 기용되었던 점과 이번 한일 톱10 쇼트 MC로 발탁된 점이 절묘하게 연결되면서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계획된 수순이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린 씨의 MC 발탁이 단순한 재능을 넘어선 어떤 특정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한일 가왕전투의 전반적인 시청률 하락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일 가왕전투는 시즌1에 비해 시청률이 무려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충격적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인기와 화제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청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장르 불균형 문제입니다. 한국 팀은 주로 정통 트로트나 현대 트로트를 선보인 반면 일본 팀은 J-팝, 발라드, 록 등 매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트로트 경연이라는 프로그램의 핵심 콘셉트가 희석되고 시청자들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에녹 씨를 비롯한 일부 출연자의 무대가 통편집되거나 출연 분량이 현저히 적어지면서 팬들의 강력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작진의 불공정한 편집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출연진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즌1만큼의 신선함과 긴장감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다수였습니다. 일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트로트 경연보다는 예능적인 연출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으며 MBN의 주 시청자층인 중장년 트로트 팬들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청률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강문경 씨, 김준수 씨 등 객관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가수들이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하면서 승부 조작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린 씨를 비롯한 일부 심사위원들의 편파적인 심사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은 이러한 승부 조작 의혹에 기름을 부으며 시청자들의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특정 일본 참가자, 예를 들어 타케나카, 유다이 씨나 마사야 씨 등에게만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되어 다른 참가자들의 존재감이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부 경기 결과에서 나타난 점수 대칭 현상 등은 승부, 조작 의혹에 힘을 싣는 결정적인 단서로 작용하며 시청자들의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논란과 시청률, 하락 속에서도 한일가왕 전투는 여전히 긍정적인 반응과 기대를 받고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비록 시청률은 낮았지만 온라인상에서의 화제성 지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명했습니다. 일부 일본 팬들은 한국 가수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에 깊은 감탄을 표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는 한일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진혜성 씨, 강문경 씨 등 정통 트로트 가수들의 막강한 활약과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후반부 반전을 예상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논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일 가왕 전투와 한일 톱10 쇼트가 앞으로 어떤 전개를 보여줄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우려와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고 개선해 나갈지, 그리고 한일 문화 교류라는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살려 성공적인 시즌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가 진심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양국 음악 팬들에게 진정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프로그램이 단순한 논란을 넘어 진정한 음악의 힘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서진 가수에게 승리의 한 표를 줄 수밖에 없겠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확신을 했지만 이 박서진 가수의 노래를 들은 심사위원단의 생각들은 굉장히 달랐나 봐요. 자, 어찌됐건 좀 더 보면 박서진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쫙 부릅니다. 쫙 부르고 심지어 마사야 가수가 와 정말 잘한다 이런 극찬을 날립니다. 그래서 노래가 끝난 박서진 가수 역시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박서진 가수를 응원하는 이 관객분들의 모습을 쫙 봤고 유다이가 여기서도 지면 3판 내리치게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결과 발표 나오기 이전에 시게루 심사위원이 박서진 가수에게 고음과 저음 이런 음악에서 정확한 소리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노래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런데 서진 씨는 어떤 소리든 흔들림이 없다. 모든 걸 갖춘 가수다. 사실상 극찬 아닙니까? 저는 사실상 극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분위기가 당연히 박서진 가수가 무난하게 승리를 하겠다. 근데 윤명선 작곡가가 요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엔드레스 레인을 부른 유다이 가수에게 고음을 계속 부르는 노래라서 이 나라, 장르를 불문하고 정말 이거는 엄청난 각오를 하고 불러야 하는 노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계속 고음을 내고 있는데도 음정도 안 떨어지고 너무 좋았다. 완전 극찬 중에 극찬이죠. 아, 불안불안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한국이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3대4로 지고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박서진 가수가 이겨서 다시 4대4 동점을 만들고 그 뒤에 부분에서 극적으로 일본 팀이 이기면서 가는 것도 설사 제작진이 이번에 2차전은 일본이 이겨서 1차전은 한국, 2차전은 일본, 3차전에서 좌웅을 겨뤄보자 이런 결론 노렸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당연히 박서진 가수가 이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점수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69점 대 131점. 사실상 어떻죠? 사실상 2배 차이가 난다. 아주 충격적인 점수입니다. 유다의 가수가 승리를 가져가죠. 그러면서 이 신승태 가수도 왜 졌어? 박서진 가수 역시 패배한 것이 되게 황당하다라는 웃음을 지어요. 저도 황당했고 박서진 가수도 황당했고 우리 시청자분들, 팬분들도 황당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국민판정단의 점수는 비슷하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매우 비슷했어요. 국민판정단 점수가 거의 같다라는 이야기를 마사야 가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박서진 가수가 패배를 했을까요? 결론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죠?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보세요. 국민 판정단의 점수가 불과 2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69점 대 131점이란 점수가 나왔느냐? 오로지, 정말 오로지 연예인 판정단 점수 때문이다. 오로지 20점 대 80점. 참 황당하죠? 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차이가 이게 무려 1, 2점도 아니고 20점 대 80점. 4배 차이입니다. 아니, 국민 판정단 관객석의 점수는 2사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는요, 무려 8명이 가서 유다이 가수를 찍어줬다라는 겁니다.
제가 참 이걸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설마 했는데 역시 나구나. 오로지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때문에 박서진 가수가 패배를 했습니다. 이 뒷모습이 참 쓸쓸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저만 그렇습니까? 물론 이게 예능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 뭐 사이좋게 너 이기고 나 이기고 하면 좋잖아. 아, 유다의 가수도 여러 번 졌으니까 이 박서진 가수도 한 번 질 수 있잖아. 그러면 애당초 경연을 하면 안 되죠. 애당초 이 대결 구도가 되면 안 되죠. 그냥 화합의 무대로 갔어야 하지 않습니까? 평가단도 있고 판정단도 있어서 엄연하게 경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 엄밀히 따지면 방통위에서 경연에 따른 공정성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분류가 돼요. 중요한 겁니다. 제가 괜히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 때문이 아니라 이 방송 시스템이 그래요. 단순 예능이 아니라 이거 그냥 한일 탑10 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판정단과 심사단이 있는 경연 형태로서 공정함이 요구되는 그런 한일 가왕전이란 얘기입니다. 유다의 가수가 나가면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불렀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유다의 가수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열심히 한 것밖에 없죠. 박서진 가수는 져버렸어. 3차전을 무조건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결과 나오고 나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신승태 가수도 패배를 했습니다. 신승태 가수도 패배를 했어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일본 가수들을 승리시켜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연예인 판정단들의 점수가 말도 안 되게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널뛰기 아니고 날뛰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날뛰었습니다, 점수가.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적어도 관객평가단의 점수와 좀 비슷하게 어느 정도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죠. 사실 80점 대 20점?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를 본 우리 일본 팀원들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 이들이 받아들이는 표정입니까? 아니 저 정도로 차이가 났나? 저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표정일까요? 이건 정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팀도 어떻죠? 점수가 2배 차이다. 아니 어떻게 점수가 2배 차이가 납니까?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내용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아니 이게 연예인 판정단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점수 배점을 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티를 낼 수가 있지? 저는 그리고 이 유다의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정말 황홀한 표정을 지은 가수 린 씨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연예인 판정단 분들이 10명 중에 8명이나 박서진 가수가 아니라 유다의 가수에게 몰표를 줄 정도로 둘의 무대가 그만큼 차이가 났느냐. 아니 관객단들의 점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 거기에 대해 대성 씨가 이러한 말을 한번 슬쩍 흘렸습니다. 그건 우리는 좀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듣기 때문에 관객평가단과 우리가 차별화가 되는 것 같다.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우리들보다는 좀 더 전문성 있는 청음을 할 수 있겠죠. 기준점이 높겠죠. 하지만 정말 관객단과 국민들과 그 정도의 극단적인 차이가 날 정도라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들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비전문가 사람들이 들을 때는 박서진 가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들었을 때는 몰표를 줄 정도다?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다른 가수들의 대결에서도 낱낱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